자, 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차차차. 자, 우리 평형 수학량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차에서 이제 개념이 좀 바뀌게 되는데, 자, 뭐예요? 아빠? 시발. 예. 아빠 시발. 자, 이제 여기서 봐주세요. 차에서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가지 되면요. 이렇게 구한 것을 가지고 기존 평년 수학량을 이야기합니다. 차에서는. 아시겠죠? 이렇게 구한 값을 가지고 기존 평년 수학량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차가 이제 골등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이 평년 수학량을 얘는 기존 평년 수학량한테 왜 그렇게 되는가 하게 되면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자 시험 나올 때 뭐가 돼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이 두 가지 했었죠? 4가 됐어요. 뭘 했어요? 온수, 밀감, 감교, 온수, 밀감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전체가 뭐가 되냐면요. 전체를 가지고 이런 재배 면적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실제 결과 추수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가열 같으면 실제 결과 추수는 표현을 쓰고 있고, 화작물, 농작물 같으면 이걸 가지고 재배 면적 또는 실제 경작 면적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차밭 한번 봅시다. 우리 차밭은 어디에 할까요? 차는 배수가 잘 된 곳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차는 배수가 잘 되면 하는 건 뭐가 이렇게 경사지에 차밭 하죠? 그죠? 근데 가보신 데 있잖아. 제주도 설로군, 태평양에 사는 설로차 만든 데 있죠? 그 있고, 아니면 제주도만 비행기상 많이 들어가니까 어디 많이 갑니까? 보성 많이 가죠? 요 부째 쪽에가 부째, 요 보성 여기가 보성 쪽 되고 있고, 여기 부째가 됩니다. 여기가 등량만입니다. 가다가. 그대로. 그럼 요 앞뒤가 돼가지고 뭐가 차밭이 되거든요. 이제 부째 중심으로 앞뒤로, 좀 경사지가 된다고요. 경사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깎아가지고 여기 이어지거든요, 여기. 그럼 어떻게 돼요? 차를 재배하는데 여기다 나무 심잖아, 그죠? 차를 따니까 뭐 수레 갖고 당겨야 되죠?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가 하게 되면은 재배 면적을 다 인정 안 해줘요. 얘는 뭘 해주냐면 얘는 그러니까 실제는 여기 차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차가 아니야. 여기 차밭이야. 여기 차밭이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였다? 이거만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수학, 면적, 윤리라고 이야기해요. 아, 재배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얼마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될까요? 전체 다 잡아야 되면 평균 수확량이 어떻게 될까요?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럼 실질적인 수확량을 깎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도 뭐가 된가 하게 되면 수확량 구하고 나서 곱하기 뭘 해줘요? 수확 면적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참아도 내가 아시겠죠?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뭐가 돼요? 이렇게 구하면서 가지고 평균 수확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다 하는 형태가 돼요. 이거 면적별로. 그런데 차만큼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구해주셔야 돼? 기준에서 평균 수확량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어려움없이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뭐야? 평균 수확량만 구하면 됐었죠? 평균 수확량만 구하면 됐었는데 얘는 하나의 과정을 더 거쳐야지만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통틀어서 x라고 합시다. 그럼 뭐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는 방식에서 아까 시발을 가지고 x 값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겠죠. 곱하기 뭐래? 수학 면적을 곱해있는 값을 가지고
평면 수학량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의 평면 수학량을 구하게 되면 이 공식도 구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가 돼? 평면 수학량이 아니고 얘는 뭐가 돼가? 기준 평면 수학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안 그래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구해 놔놓고 이 값에다 뭘 해줘야 돼? 수학, 면적을 해줘야지 뭐가 돼? 이게 평면 수학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기준, 이게 정말 평면 수학량이 되겠죠. 자, 만약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할 땐 평면 수학량 가지고 조사 수학량 해가지고 50%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차가 이제 골대식 골대래요. 자, 우리 봅시다. 간단하게. 이제 조건 나오면 뭐가 나와요? 표준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평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가 될까요? 이 평면 수학량이 나간 것이 아니고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돼? 이 값을 구해야 돼? 기준 평면 수학량이 제시가 되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얘가 아까 했지만 좀 이상 볼 때는 사이클 새끼가 문제 안 내고 봅시다. 사이클 새끼가. 자, 어떻게 구하게 되는가 하면 요거 이렇게 구합니다. 자, 우리가 무조건 구할 때 뭐가 되겠어요? 사고 시에는 뭘 구합니까? 조사 수학량하고 뭘 구했어요? 평면 수학량에 얼마? 50% 중에 큰 값 하나 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차는 어떻게 된다면 조사 수학량하고 기준 평면 수학량의 얼마? 50% 중에서 뭐가 돼요? 큰 값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 7쪽에 있나? 여기 7쪽에 자료가 나갔을 건데 7쪽에 차례에서 설명한 거 없으니까 있죠? 내가 없네? 7쪽이? 그럴까요? 아니요. 저 없어 되는데 되기는 왜 없어? 7쪽이 7무시 어디서 빠졌노? 여기까지 7쪽 있죠? 네. 7쪽 보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에 요 구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환상조사 수학량이 나와 있고, 그죠? 이제 되는데, 여기 봅시다. 이것도 뭐야 돼요? 환상조사 해줘야 되는 거 아시겠죠? 저는 뭐야 돼? 환상하고 뭐 해줘야 돼? 기준화 해줘야 되죠? 자, 이제 최고 볼트림 식의 문제 한번 내볼게요. 뭘 내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낼 수 있게 되겠죠? 조사 가지고 이렇게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조건이 우리가 나오는 거. 그다음에 대비이 뭐가 있어요? 사고 났을 때 뭐가 돼요? 표준, 평면, 조사 이 돼 있죠? 그 다음 뭐가 나와? 가입 요거 나오잖아. 요거 돼 있죠? 가입하고 이제 사고, 그죠? 사고 대신 뭐 들어가게 돼? 그냥 조사 들어가면 사고 남는 거고, 조사 없으면 뭐가 돼? 그냥 무사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잖아. 자, 그런데 얘는 볼 때는 것이 뭐가 돼? 평면 수학량과 조사 수학량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야. 뭘 비교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환산 조사 수학량 뭘 구해야 돼? 기준 평면 수학량의 얼마? 50% 가지고 큰 값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 골대 것이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대로 적게 되면 하시는데 혹시 이대로 못 적어 그럼 빈칸 두잖아요. 반드시 저한테 연락 주셔야 돼요. 내가 연락 안 합니다. 왜 연락 안 할까요? 왜 내가 여러분한테 시험 잘 치니 못 치니 연락 안 할까요? 그때 되면 내가 대장이죠? 맞잖아. 그래 안 그래요? 뜰전에 내가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올 거야 하는 기대 속에서 그래서 저는 절대 오지 말라 합니다. 제가 지금 30 동안 쌓였던 제 경기가 내내 다시 오지 말게 하시나요? 꼴보기 싫다 그럽니다. 무슨 학교에서 나가지 현장에서 만나고 대학생 돼가지고 네 오면에 반기지만은 공부 다시 올 때 안 한다 그래요. 그래 뭐가 돼? 답답하면 누구예요? 저는 안 답답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내가 해준 건 그때 서비스야. 아시겠죠?
돈 받고 안 해줍니다. 그럼 누가 답답해요? 여러분들 답답하죠? 안 틀리고 대해서 혹시 모르잖아. 나는 이제 그때 나한테 매달려야 돼. 내가 지금 여기서 매달립니다. 아이고 등록하셔야죠 하고 그때는 내가 절대 안 매달려. 합격하면 조수가 되고. 저서 지라. 새벽 안 돼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뭐 하면 내가 안 좋아. 내가 술값 내야 되는 거 하려고 그때 되면은. 그러니까 답답 안 해요 저는요. 그래 뭐가 여러분들 나한테 열어주셔야 돼. 이거 혹시 이거 내 구제 받을 필요 없을까요? 그런데 이런 내게 되면 이래요. 자 이제 봅시다. 뭐가 되나 이 문제예요. 자 사고 시험 뭐가 돼? 환산 조사 수학량과 기준 평균 수학이 50% 한단 말입니다. 근데 뭘 사고시게 돼요? 뭘 사고시게 맞어? 가입 연도 표준 수학량과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기준 평균 수학량에서 뭐예요? 큰 값에 뭐가 되어 있어요? 곱하기 110%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입연도 표준 수학량의 문제가 생겨요. 가입연도를 뭘로 봐야 될까 이거예요. 지금 뭐가 돼요? 가입연도는 2024년 되죠? 2020년에 무사고 났어. 그럼 이때는 뭘 적용해야 돼? 2024년도가 적용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입연도 가면 이거 이상하게 갈게요.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잘난 척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잘난 척 하는 중에서 대표적인 잘난 척 하는 분이 계시고 아까 홍신한 분이 있는데 걔는 무슨 거 같아요. 2023년도가 아니라 근데 봐봐 문제 의문 가지고 한번 봅시다. 야 2020년에 하는데 2024년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입연도는 뭘 의미할까?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연도가 될까? 아니면은 몇 년 지난 이 값 가지고 과거 수학량을 구하는데 굳이 그죠? 미래 값을 적용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겠죠? 그렇잖아요. 이 가입연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요? 왜 이성적 접근하게 되면 뭐가 돼요? 왜 C값을 구할 때는 가입연도 표준 수학량과 맞아요 안 맞아요? 무사고시에 가입연도 무사고시. 그게 없어. 그걸 끊기던 되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 되면 이때 우리가 가격을 추정한단 말이야. 가격을 추정할 때, 그러면 이때 무사고 되면 이때 기준 표준 수학량하고, 네 기준 평균 수학량하고 이래 하는지 표준 수학량 비교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게 합리적이죠. 가입연도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는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볼 때는 것이 우리 강조를 해서 이걸 자꾸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동영상의 비율을 할 때 이거 있어요. 기수학 비율을 하고 잠정 비율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과 비율 이게 차이가 현저하게 클 경우에는 기수학 중에서 뭐가 될까? 정상을 그 비율만큼은 정상 가시로 한다 나와요. 이거 나오면 다 좋겠어요. 이거 절대 이 문제 나와도 이 문제는 이걸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현저하게 차이 클 때 현저가 몇 프로가 차이 큰 거야? 현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됐단 말입니다. 20%만 20%, 30%면 30%가 적용한다면 뭐가 될까? 한이 됐을 때 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현저하게 되는 거예요. 현저하게. 지금까지 기수학 비율을 가지고 적용해서 문제 푼 게 하나도 없어. 왜? 나 같은 놈들 거야. 현저하게 되는데 이 현저하게 얼마 차이가 현저한 거야? 난 우리 마누라 살 때 5% 차이가 현저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내가 삥땅 할 때, 맞을 때 5% 차이 났다. 왜? 네가 속인 너가 삥땅하면 5% 차이 너무 크잖아. 현저하게. 맞았다. 말할 수 있잖아. 어때? 80%가 현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저한 해석을 자체를 가지고 객관적인 것만 수치를 주는 것이 객관적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현저하게 하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돼요? 현저라는 의미가 뭔가? 이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예요. 자, 무사고 때 가입연도 표준 수학량을 적용한다 되어 있는데 이 가입연도가 뭐야? 어떤 연도야? C값은 가입연도 된 2024년 이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값을 가지고 가입연도다
이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은 2024년도 표준 수학량하고 비교하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합리적인 방식 보면 그 해 표준 수학량을 해야 되는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건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요, 이 문제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의 제기가 됩니다. 무조건 이의 제기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지금 6분이 앉아 있겠지만 이 6분 다 맞을 수 있다고 전 자신감 못 가져요. 이 문제 나오게 되면. 누가 답답해? 내가 더 답답해요. 왜 답답한 거 아십니까? 내가 이해하면서 어떻게지 모르는데 여러분 합격하면 어떻게 돼? 내가 더 많이 벌어. 돈을. 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이 잘 되기는 하나도 안 바래요. 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돈 버는 방법은 뭐였어? 여러분이 합격하는 길이 내가 돈 버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합리적 인간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봅시다.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여기서 봐요. 자, 우리가 나와서 평균 수학량 나오고 조사 수학량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것은 뭐가 되었어요? 수학 면적을 곱해주는 값을 가지고 평균 수학량 한다 했었죠. 그러면 기준 수학량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평균 수학량에 나누면 기준 수학량 되겠죠. 수학 면적률로. 조사 수학량도 어떻게 될까요? 조사 수학량을 쓰는 거예요. 곱하기 수학 면적률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수학량 요소할 때 뭐가 돼? 수학 면적률 곱한다 되겠잖아. 그러면 뭐가 돼? 무조건 나누면 되겠죠. 이겁니다. 이제 봅시다. 차 문제는 딱 이거예요. 자, 무사고시는 왜? 접어둡시다. 일단은 그냥 가요 연도까지 합시다. 밀고 나갑시다. 자, 이거예요. 자, 차는 마지막에는 곱하기 수학 면적률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ABCD가 아빠 씨발 가지고 구했잖아. 나서 뭐 해줘야 돼? 수학 면적률 곱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중간에서 뭐가 있어? 환산이 있고 기준이 있게 되겠죠? 이대로 나오면 뭐가 돼? 이대로 적용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골 때리는 새끼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 믿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환산 대신에 조사 수학량만 나올 수가 있죠. 기준 평년 수학량 대신에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평년 수학량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겠죠. 만약 문제는 최고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낼 거예요. 인마들 자체가 15점짜리 내게 되면. 그러면 이건 언제 풀어야 돼요?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돼요. 자, 이제 봅시다. 우리는 조사 수학량과 평년 수학량에 대해서 뭐가 돼요? 사고 때 조사하는 것이 아니죠. 차는 뭐가 조사해줘요? 환산하고 기준 가지고 해주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뭘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조사 수학량이 나왔잖아요. 그럼 밑에다가 환산이라고 표시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럼 뭘 해줘야 돼? 마지막에 얘 곱했죠? 얘는 뭐 하면 돼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누기 뭐 해줘? 수학, 면적률 하면 이게 뭐가 돼요? 환산, 조사, 수학량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만 이해 안 됩니까? 되죠, 그죠? 자, 내가 새싹 무게 재가지고 헌싹하고 대비해가 구했는 값이 1000kg야. 이거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주니까 수학, 면적률 곱하죠? 80% 곱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요? 조사 수학량 되는 거예요. 그럼 800kg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시되는 거야. 800kg 제시되는데 따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나눠주면 1000kg 잡아주라는 이야기 아시겠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평년 수학량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어 있었죠? 얘는 평년 수학량 어떻게 구해? 기준 평년 수학량 곱하기 뭐 해준 거야? 수학 면적률을 곱해주는 거죠. 뭘 구해줘야 돼? 우리는 기준 평년 수학량 구해줘야 돼. 아직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 거 하기 때문에 수학 면적률을 곱해주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그걸 적용하기 전값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얘도 기준 평년 수학 나누기 얼마 해줘? 수학 면적률로 나눠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되겠죠? 얘는 항상 이거야. 마지막에 수학 면적률을 하잖아. 그 중간에서 뭐가 돼? 수학 면적률 다 적용된 값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수학 면적률을 가지고 적용된 값을 한다면 뭐가 될까? 전부 다가 수학 면적률 하다 보니까 이 산식은 잘못된 산식이 되겠죠?
뭐가 돼? 수학 면적률을 적용하기 전값으로 환산시키 나서 A, 바, C 이걸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아빠 이거 그 값을 구해는 것을 가지고 왜 기준 평면 수학량에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다 뭐 해줘야 돼? 수학 면적률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거예요. 개념 자체가 뭐가 된다? 아, 수학 면적률이 들어간 놈이다. 그러면 평면 수학량은 제시된다. 문제가 제시되면은 그냥 기준 평면 수학량 나눠주면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낼 거예요. 그렇게 안 돼도 어디가 돼도 우리 15점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돼도 15점 맞을 수 있다, 없다? 누구에 의해서? 이 제기 통해 가지고 그죠? 기준이 뭐니, 가입 연도가 뭐니가 이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골 때리거든요. 4, 50은 시험 내면 되겠네. 되겠죠, 그죠? 무사고 없다고 해면 되겠네. 그래, 이제 처음에 사고 싶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 못 내지. 왜 못 낼까요? 출제하는 새끼가 농구하고 의견이 틀려요. 안 나올 가능성이 없네. 아니, 이거 내려놔서 먹고 이겨노. 아니, 내면 다 합격인데 뭐 굳이. 아니, 그래, 그 실수를 계속 하는 게 얘네들이야. 네. 그럼 좋잖아. 나오면 그냥 뭐 나오면 어떻게 돼? 무시하면 되지. 무시하면 되지. 네. 그래도 한 풀어보세요. 그래도 이제 시간 남으면 이거 맨 뒤에 푸니까. 자, 이걸 개념 아시겠죠? 수학 면적률 대입하고 마지막 순간 뭐가 된다. 그래서 조사 수학량 대신에 우리 뭐 해야 항상 조사 수학량 해줘야 된다는 거. 평면 수학량 대신 우리 뭐 한다? 기준 평면 수학량 가지고 뭐가 돼? 이거 하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개념에서 뭐가 돼? 조사 대신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지만 돼. 조사 대신 환산 나오면 환산하고 뭐가 돼? 기준하고 해가지고 곱하기 50% 큰 놈 해주면 될 것이고 이제 최고 볼 때 이게 뭐가 돼요? 물사고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사고시에 뭐가 돼요? 이거 적용하는 게 딱 돼 있잖아. 그 연도에서 적용했죠? 그 연도 표준수학량과 평균수학량 큰 값에 110% 적용했잖아. 근데 차가 별난 놈이야? 차가 뭐가 대단한 놈이라고 저 가격까지 원래 그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그럼 가입연도이 가입 연도 것이 뭐가 될까요? 그 무사고시의 당의 연도 이렇게 맞게 되겠죠. 그게 맞잖아요. 얘가 가입 연도가 적용될 때 얘 딱 한 번밖에 적용 안 되잖아. 어디에서 시가대수가 적용되면 됐지. 지가 뭔 동네 부장이라고 B가까지 A가까지 가가지고 내가 적용을 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합리적 생각 맞잖아요. 왜? 지금까지 구했던 우리 이 형태에서 보면 무사고시는 평균수학량과 표준수학량의 뭐가 돼요? 평균값이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평균수학량, 기준 평균수학량 나올 거 아니에요. 표준수학량 그게 정해지는 거잖아. 그 중에 큰 값하는 게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입 면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지금 많은 유명하신 분들께서 농구본에 이 얘기도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개념 아니고 무조건 정리해달라고 또 정리해줘요. 또 많아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뭐가 돼요? 만약 안 되면 극과 극입니다. 뭐가 돼요? 문제가 안 나오거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이 제기만 하는 순간 뭐가 돼요? 무조건 그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극과 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그죠? 시간이 오래 되니까 직접 한번 풀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결론 지을게요. 자 평균 수학량 되는데 0.8이 10분의 8이잖아. 그럼 곱하기 8분의 10이냐. 자 평균 수학량 산출하는 방식 보통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거는 다 기본이에요. 바짝몰 가일 다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여기서 약간 틀리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하고 복분자는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마이너스 1분의 5분의 Y 하는 거고 어디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B에서는 뭐가 되면 A 더하기 B 곱하기 D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서 B에서는 차이가 있고 저까지는 뭐가 돼요? 곱하기 B분의 C 중에 저까지는 B분의 C가 들어가는 값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이거 평균 수학량 구하는 거에서 가장 기본은 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사각형축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간귤 혼주밀관료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 그러면은 차가 있죠? 자 얘는 중요한 것이 뭐가 된다?
이거 문제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균열 수학을 제시 안 하고 하는 게 있었죠. 가액기억력이 영영 같은 경우 표 곱하기 얼마? 70%, 그다음 80%, 90% 차등 산정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서 뭐가 된다? 자, 이렇게 합시다. 요걸 조사 곱하기 평수 곱하기 1-0.5하고 그죠? 평수 곱하기 1-PL 중에서 뭐가 된다? 큰 값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되긴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50% 하면 뭐가 될까요? 1-0.5가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가 된다? PA율이죠, 그죠? PA율을 어떻게 구한다? 주계약 PA율입니다. 자, 그러면 주계약 PA율 대신에 주계약은 뭐예요? 가실 손해 PA율이거든요. 요거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실 손해 PA율 주계약 대신에 아시겠죠? 왜? 강규로 가실 손해 보험금이 주계약되고 있고, 그다음 뭐예요? 동상회가 특약 형태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실 손해 PA율 대신에 뭐가 주계약 PA율 들어갈 수 있고, 주계약 PA율 대신에 뭐가 된다? 가실 손해 PA율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 더하기 뭐가 된다? 소화기 잔존율 곱하기 뭐가 된다? 동상의 PA율. 요거 되는 것들, 그죠? 차는 뭐가 된다? 값을 구하고서 곱하기 뭐 해준다? 수화 연정률을 한다는 걸 아시겠죠? 요것들. 그래서 요 사고시와 공부 사고시 요것만 좀 구분해서 있는 자료 가지고 한번 좀 숙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언제까지? 요것도 목요일까지. 그래서 사과대추하고 아시겠죠? 강렬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답란 일본어 뭐가 될까요? 요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한 것이 문제하고 답을 가지고 이렇게 따로 구성한 것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답란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한 칸 뒤에. 그 내주는 자료 보시면, 그죠? 한 칸 뒤에 있는 것은 뭐가 될까? 여러분들 풀어보고 나가지고 한번 비교해보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풀리는지 그걸 찾기 위한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했는 거 가지고 이 저까지 가지고 1과목, 2과목 통째로 가지고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최소 15점에서 25점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요거 했는 거 가지고 나오게 되면 15점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얼마? 40점 이상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20점 중에서 40점 받습니다. 그럼 목요일날 한 거 가지고 몇 점 받게 되는가 하면요. 최소 15점에서 30점 목요일날 한 거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거 뭐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래서 문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게 될 거다. 이걸 제가 밝게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받게 되면 몇 점까지 받을 수 있으면 70에서 75점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타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계속 복수만 좀 해주시고 숙제 내는 거만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요. 12월 중순 돼가지고 무조건 카톡 옵니다. 그럼 왜 카톡이야? 이상한 데서 오는데 그때 카톡은 딴 얘기 안 합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카톡 옵니다. 아시겠죠? 그거 굳이 들어가가지고 8시 59분부터 산업인력공단 들어가가지고 합격에 초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카톡 다 나오기 때문에 카톡 안 온다? 카톡 고장 나는 거 아닙니다. 불합격도 옵니까? 불합격 안 옵니다. 뭐 때문에 안 오니까 중대한 과실을 범했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